자, 이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도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외 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들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0.72%, 그리고 S&P 500 지수가 0.78%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 어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중에는 물론 3천선을 밑돌기도 했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면서 종가상으로도 3022포인트 선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상승 매기가 전해졌고요. 특히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국제 유가 하락은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국제 유가가 간밤 장중에 30달러 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날은 유가 하락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 분위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이후에 또 장 막판까지 IT 기업들이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2% 오르면서 16,516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오르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약보합권 전환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어제 낙폭이 가장 컸었는데 이날에서는 반등의 힘 가장 컸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IT와 소재 섹터도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0.78% 오르면서 1938포인트 선으로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반등의 폭이 컸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 더욱더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초반에 또 바이오테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약보합권 전환하면서 지수 역시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시금 장 막판에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1%가량 상승폭을 키웠고요.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도 상승폭 다시 한번 키우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전통 IT 섹터들까지 이날 힘이 좋았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1.03% 오르면서 4,685포인트 선으로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가뿐하게 올랐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의 매기가 돌았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글로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관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가장 큰 은행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RBS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팔라고 조언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CNN 머니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ell everything. 2016 will be a cataclysmic year, warns RB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에 따르면 RBS는 좋은 채권을 빼고 다른 자산을 모두 다 팔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RBS는 이에 대해서 특히 현재 국제유가의 하락, 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세계 무역의 감소, 또 치솟는 부채까지 이 모든 이슈들이 거래 첫 주에 나온 이슈들이라서 특히 우려감을 키운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RBS는 올해가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로버츠 RBS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날에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7년 만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의견들이 힘을 얻으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도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증시 추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배럴당 1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artman, oil panic could sink prices to $15.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원자재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데니스 가트만 레터지 편집장이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가트만 CEO는 유가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면서 배럴당 1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트만 CEO는 당초 국제유가가 배럴당 32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 가격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시장이 패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국제유가가 향후 어느 정도 더 떨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 국제유가는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 배럴당 20달러 선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달러 선을 예상하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 코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3개 종목 오르면서 지수 상승력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종목 가운데서는 IT 기술주의 힘이 강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봤을 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이와 함께 실적 기대감 반영되고 있는 인텔, 그리고 엑소모빌과 애플 함께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날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쉐브론 텍사코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하락 종목에는 월마트와 듀퐁,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IBM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 넘게 오르면서 다우존스 구성 종목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이와 함께 IT 기술주들도 꾸준한 추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상승, 애플 역시 1.5%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각각 1.9%, 1.8% 오름 시세를 보여줬고요. 홈디포와 머크사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소매 판매 종목들은 이날 시장에서도 추가 하락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가 가장 큰 폭으로 밀리면서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통신사를 포함해서 화학주인 듀퐁도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 섹터 내에서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유틸리티 섹터만이 소폭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가장 반등의 힘이 좋았던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1.3% 강세를 띄었고요. IT 테크주가 1.2%의 상승 랠리, 이와 함께 소재 섹터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산업재와 금융 그리고 자본재 섹터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종목인데요. 최근 연일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애플입니다. 이날 증권사 리포트 효과에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최근 애플 주가의 고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냈는데요. 이날 중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중국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휴대폰은 아이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체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동력이 남아있다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에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됐고요. 애플 주가는 1.45% 오르면서 99달러 96센트,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장 막판에는 100달러 선을 터치하지 못한 채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 여전히 이어지는 기업인데요. 스타벅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내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매장을 500개가량 추가 오픈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중국 여전히 미래가 밝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스타벅스의 주가 역시 이 같은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2.84% 상승했고요. 59달러 46센트로 장중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 밖에 계속해서 좀 매출 그리고 실적 관련 소식들 전해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는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바로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더 스트리트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pple stock up on Bank of America bullish remarks. Jim Cramer own it, not trade i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13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아이폰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우려감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중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핸드폰 모델로 아이폰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날 파이퍼 제프리의 진 몬스터 전략가 역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낮아져 있다면서 시장 우려보다는 아이폰 판매가 양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애플의 주가는 1.4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국의 요가복 업체 룰루레몬입니다.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우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ululemon jumps after holiday sales boo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지난 3개월 이 매출이 홀리데이 시즌 매출에 힘입어 전문가 예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룰루레몬의 4분기 매출을 6억 7,93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웃도는 6억 9천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룰루레몬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호조는 룰루레몬이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과감한 프로모션들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프로모션이 매출은 늘리지만 오히려 마진을 깎아먹어 순이익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룰루레몬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홀리데이 매출 개선 소식에 장중 주가는 12%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며 3.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은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거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유럽 증시 내에서는 소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주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이날 0.98% 상승하며 거래 마감주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63%의 강세, 프랑스 까크 지수도 1% 이상 오르면서 4,370포인트선을 회복했습니다.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30달러 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배럴당 30달러 44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뉴욕 증시 강세 영향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온스당 1,085달러 20센트의 거래 마감주였고요. 옥수수 가격은 반등에 나서면서 3달러 55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추가 상승 이어갔는데요. 0.54% 오르며 606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와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5년 6개월 내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 어느 정도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회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매수 기조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210원 3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 띄면서 달러 인덱스 98.98 레벨대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12%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상황 저희가 모두 다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같은 경우는 또 서울 지역에 눈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출근길에 미리미리 좀 퇴근길 눈 상황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몽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